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김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CES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전시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계 5대 모터쇼 자체가 많이 사라지면서 실제로 CES가 응용 또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를 대변하는 이런 목소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니카일 겁니다. 소니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휩쓸었던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물론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번에 CES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되면 바로 소니차, 소니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모델을 전시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전시됐던 거 아마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소니 하게 되면은 이 비전 S1이라는 모델 세단이었었죠. 이걸 전시해서 역시 이제 전기차에 진출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업그레이드 모델이죠. 물론 이제 같은 차를 가지고 SUV를 만들어서 비전 S2라는 모델을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니카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전기차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강조를 하고, 여기에 어떤 소니의 장점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하게 되면은 이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워낙 강하고, 또 카메라라든지 또 각종 영상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를 통해서 소니의 여러 가지 그 미래 비전, 특히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차에다 넣어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아닌가.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 기업체 치고 모빌리티에 진출을 안 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조합, 인류가 만든 과학기술의 총합이 융합 제품의 대표 모델이 미래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라는 개념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죠. 로봇이라든지 UAM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이동수단을 대표하는 게 모빌리티인데, 미래 모빌리티에 이 소니도 몸을 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니카가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같습니다. 예전에 한 3년 전에 예견했던 애플카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만큼 모든 글로벌 기업이 모빌리티에 모두 다 첨가를 한다라는 뜻이 더 의미가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큰 게 게임 산업에 있어서 예전에 어떤 그림, 특히 이제 이미지라든지 또 카메라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미래 어떤 선점을 위해서 먹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큰 덩어리 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선점을 할 수 있는 기술 쪽으로는 소니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하게 되면은 모빌리티라는 어떤 이동수단에 글로벌 기업이 모두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소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주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번에 CES를 통해서 이 비전 S2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런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이 엔터테인먼트를 극대화하는 부분들, 다시 말하면은요,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조를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또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움직이는 공연장, 움직이는 게임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에서 최근에 만들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한 여러 가지 완성도 좋은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하고 경쟁한다는 그림보다도 도리어 전기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좀 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를 해서 특화시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CES를 통해서 얼굴 보였지만은 앞으로 나오는 모델이 어떤 기대감, 또 어떤 특화된 요소를 미래 모빌리티에 넣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제로백 자체가 4.7, 8초 정도 되죠. 그리고 어떤 이 운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재원이 완전히 밝혀져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소니 자체가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와 경쟁하겠다 이런 모델은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요새 미국에서 새로 스타트업 중에서 차가
테슬라와 같은 완성도 좋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자동차 전기차하고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소니에서 이번에 얘기하는 소니카는 일종의 애플카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카 하게 되면은 휴대폰을 바퀴 붙여서 움직이는 휴대폰 개념으로 애플카를 선언해서 애플의 어떤 진화된 기술, 인공지능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물류라든지 또는 상용과 승용에 대한 부분들을 극대화해서 이런 먹거리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니 하게 되면은 바로 게임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굉장히 강조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가 되게 되면은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아예 없죠. 이 탑승자의 어떤 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에 대한 것들을 극화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광고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게임에 대한, 음악에 대한 또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맞춤 전문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소니가 구현을 하게 되면은 뭐 완성도 좋은 전기차에다가 소니 시스템을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하기보다 그 해당되는 전기차의 차별화된 특성을 소니가 구현해 줘서 놓는 이런 그림이 소니카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영역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미래 모빌리티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 가느냐, 그것도 좀 두리뭉실하죠. 또 전기차의 40% 차지하는 배터리사가 한 축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의 역할, 또 예를 들어서 라이다 센서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그림은 소프트웨어, 우리가 말하는 휴대폰도 안드로이드부터 애플도, 애플의 이 OS가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미래의 자동차는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아마 지배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 소니도 이러한 알고리즘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축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요소가 차별화된, 특화된 요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경쟁 관계보다 좀 더 협조 관계, 부가하는 요소, 이런 요소가 소니카의 색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카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별화시키는 부분들, 애플카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았죠. 애플 하게 되면은 사실 갑질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만의 폭스콘에서 이 아이폰을 위탁 생산해 주고 있지만은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하청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도 아예 베타적으로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 3년 동안 선언을 했지만은 아직도 정확하게 애플카를 누가 만들 것인지 정확한 계약에 대한 것들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면서까지 하청 기업이 되겠다는 이런 논리는 필요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네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다시 뭐 폭스콘이 전기차를 만든다든지, 또는 부품 회사, 특히 이제 마그나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부각이 됐습니다. 마그나 하게 되면 위탁 생산해 주는 부품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많고, 또 실제로 자동차 완성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그나에 대한 그림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소니도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그나 쪽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라는 개념으로 아마 이 위탁 생산해줘서 소니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다른 브랜드를 같이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코브랜드 형태로 해서 두세 개를 바깥에다 같이 붙여서 움직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구글이나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브랜드를 자기네를 붙이고 특화된 영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의 상용, 승용에 대한 물류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넣겠지만, 또 소니 같은 데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요소를 강조를 하면서 영역을 나눠둔다든지 특화된 부분들이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말씀드린 테슬라나 루시드, 리비안 같은, 또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가성비 좋은 경쟁력 높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이 만든 완성도 좋은 전기차에다가 시스템을 부가시켜서 좀 더 소니의 색깔을 낸다라는 그림. 또 소니 입장에서도 기존의 글로벌 기업이 다 모빌리티에 몸을 담그기 시작을 했는데, 소니, 특히 일본사가 토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자동차 제작사가 이 갈라파고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이 토요타가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전기차의 완성도 좋은 전기차를 만드느냐라는 부분들은 이미
다른 글로벌 선도 국가에 대비해서 3, 4년이 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니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이 자동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갈라파고스로 전락하는 일본 전체의 경제적인 부분이 고립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사항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니도 그러한 국한된 영역에서 좀 더 모빌리티에 몸을 담궈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영역을 통해서 좀 더 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절박한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CES에서 역시 소니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고 그만큼 미래의 먹거리가 모빌리티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의 개념은 아직도 레벨 3가 올해 정도 구현이 될 정도로 아직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체 완성도가 높다는 레벨 4나 5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멀기 때문에 일단 소니카에 대한 완성도는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이러한 조건이 완성이 됐을 때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좀 더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완전한 가성비 좋은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모빌리티 파운드리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애플카가 2025년 6년 정도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니카도 그 이후에 아마 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되면은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가 다양하게 등장을 하면서 뭐 애플카, 아마존카, 구글카, 또 소니카, 또 심지어는 뭐 완성도 좋은 LG 전자 쪽에서도 LG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아마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폭발적인 영역이 파괴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5, 6년 이후에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협이 되기보다 가미가 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작년부터 나오는 모델 자체의 완성도가 워낙 뛰어납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가 되면 테슬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은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GM이라든지 폭스바겐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또 이 지금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전기차 속에서 소니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애플카도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 좋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한 수십만 대의 전기차에다가 자기네 뒤에다 로고를 붙이고 또 자기네만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라든지 또 이미지 센싱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부각시키는 이런 요소가 앞으로 이 소니카의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글로벌 기업들도 아마 눈여겨볼 겁니다. 이런 어떤 강조된 요소, 이미지 센싱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니가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또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 모빌리티, 가전제품이라는 개념에서 또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좋으면은 탑승객의 어떤 이동 수간의 각종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맞춤 전문의 탑승자 전용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소니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니카는 애플카와 더불어서 다른 이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가 본격 등장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게 2025년에서 2030년 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3, 4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이런 모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5, 6년 정도 이후에는 레벨 4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2025년, 26년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완성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또 내연기관차가 종식이 빨라지는 전기차의 폭발점이 2025년에서 2030년이거든요. 이때 파운드리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움츠렸던 이런 글로벌 기업이 특화된 요소를 가미를 하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폭발점이 그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바로 이제 가장 치열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